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올 6.4 지방선거에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됩니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4.24 재보궐선거 때 도입이 됐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거에 큰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는 Yes or No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전투표제, 투표율 올리는데 효과 있을까요? 네, 오늘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전투표제, 투표율 올리는데 효과 있을까요? 인데요. Yes나 No라고 대답하시고 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이 방송이 끝날 무렵 그 결과를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올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 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7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희망을 잃지 않았던 새터민 유진 씨에게 기프트카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기프트카의 67번째 주인공 강유진 씨가 만드는 인형. 누구와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현대자동차그룹.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오늘 까칠한 뉴스를 위해서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 10조가 있는데 이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밤중에 집회 시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12시까지 할 수 있도록 12시까지? 했습니다. 네. 네. 해가 뜨기 전이나 진 이후에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가요. 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 나왔습니다. 네. 현재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강모 씨 등 2명이 제기했던 헌법 소원 심판에서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집시법 23조를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서 당장 오늘부터 해가 진 이후부터 자정까지 시위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에는요. 야간 5개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오늘은 야간 시위 금지도 한정 위헌 결정되면서 집시법 10조는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는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된다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죠? 네. 네, 일단 그 해당 조항이요. 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다소 좀 추상적이고 가변적인 시간대에 시위를 금지해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네. 예,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헌재가 직접적으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에는 직장인이나 학생이 사실상 시위에 참여할 수 없게 돼서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다만 24시 이후에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나라의 시위 현황과 실정에 따라서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24시 자정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결정할. 국회에서 네. 다른 법을 만들든가 어쩌든가 할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로군요. 네. 예, 그리고 저녁에는 괜찮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이 간첩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이 위조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상 인정을 하고 철회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간첩사건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요.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던 문서 3건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미 모두 위조라고 밝힌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기는 좀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요.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된 공소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증거를 철회한 문서를 제외하고도 기존의 증거만으로도 유 씨의 간첩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네. 사실상 검찰의 백기투항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오늘 항소심을 유지하겠다고 했으니 이 결과에 따라서 검찰은 또다시 이 천당과 지옥을 오갈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조된 문건 3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증거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해봐야 알죠. 네. 다음 달에 코레일에 순환 전보가 예정이 돼 있나 본데요. 네. 철도 노조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총파업을 할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에 23일이란 최장기 파업을 벌인 한국철도 노조가요. 또다시 총파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일단 코레일 사측은요. 인력 불균형 해소 차원이라면서 850명 규모의 순환전보 인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노조 측은 보복성 강제전보라고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노조와 시민단체들은요. 파업을 끝낸 이후에 130명 해고를 비롯해서 네. 16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100억 원이 넘는 가압류 집행 등 그 사측이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과도한 보복성 조치가 오히려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당시 파업을 꺼냈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 명분이 됐던 게 사실은 그 정치권이 나서서 현안을 좀 풀겠다 이런 약속 때문이었는데요. 네. 아직 국회에서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고요. 네. 예상했던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또 저 사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 수원의 이 삼성전자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거기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가지고 직원 한 사람이 숨졌다고요. 예, 요즘 이런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예. 참 안타까운데요. 오늘 오전 5시경에 경기도에 있는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변전실에서 소방설비가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살포됐습니다. 네. 사고 직후에 삼성전자 자체 구조대가 출동해서 현장에 쓰러져 있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 씨를 발견한 이후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숨졌습니다. 삼성전자는 김 씨가 사망한 이후 한 3시간이 지난 뒤에 사고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유족에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지난해 1월 그리고 5월에도요.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에서는 2차례나 불산 누출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정치권 이야기 들어보죠. 새누리당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두고 2파전으로 가느냐 3파전으로 가느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일단 3파전으로 간다.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그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요. 전체 회의를 열고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 그리고 이해운 최고위원을요. 서울시장 경선의 예비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파전, 3파전 논란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낸 것으로 네. 보입니다. 대구시장 예비 후보로는 서상기 조원진 의원 그리고 권영진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4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네. 한편으로 오늘 그 새누리당은요. 그동안 당내 갈등을 일으켰던 여성 우선 추천, 한마디로 전략 공천이죠. 이 지역을 추가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더 이상은 없다 이런 얘기로군요. 네, 기존의 7곳을 제외하고는요.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야당 쪽으로 가보죠. 새정치민주연합 신당이죠. 사실상 오늘 첫 출발을 했는데 벌써부터 여야 설전이 시작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주요 언론사마다 그 전담 의원들을 배정해서 보도 내용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새누리당에서 공격이 들어온 겁니다. 새누리당은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뜻으로 언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언론 길들이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논평을 냈습니다.
언론의 불공정 보도를 바로잡고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언론 길들이기로 왜곡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못된 심보의 발현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선 겁니다. 초반부터 여야 간 기싸움이 상당히 치열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예, 6시 초반대인데 고속도로 위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오산에서 수원까지 경기권의 정체가 길어지면서 12km 구간 길게 밀리고 있고요. 양재에서 한남대교 서울시 구간으로도 답답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려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광주에서 중부 1터널, 영동고속도로 따라 인천 들어가는 길은 신갈에서 광교터널, 둔대 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월곶 분기점 부근으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위로도 이동량이 많은데요. 북부간선도로 따라 도심으로 가는 길 묵동을 시작으로 하월곡동까지 밀려 있고요.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장지 이전부터 탄천 1교까지 밀려 있고 청담대교 다리 위에서는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옆으로 영동대교나 성수대교 부근으로는 영동대교는 남단, 성수대교는 북단으로 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올림픽대로 따라서 하남 쪽으로 가는 길은 주로 강남권에서만 밀려 있고요. 공항 쪽으로가 그보다 더 길게 밀립니다. 영동대교에서 여의도권까지 길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이후 제1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새모녀 자살 사건에서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모녀 자살 사태 방지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동익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창당하시느라고 뭐 바쁘셨지요? 예, 뭐 이래저래 정치적인 일정이 좀 바쁘네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제1호 법안이다라고 해서 새모녀 복지 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이 법안이 전부 몇 개죠? 이 법안은 이제 세 가지 법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저는 재정법을 발의를 했어요. 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거를 이제 재정법으로 제가 발의한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긴급복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사람이 발견됐을 적에 그 사람들을 제대로 조속히 지원하자라는 법안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부양의무제 때문에 예. 이제 예를 들면 가족의 이 소득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양해줄 사람이 없는데도 부양의무제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부양의무제를 완화해서 지원해주는 방안. 그래서 발굴과 긴급 지원, 그 다음에 대상자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이 세 가지 법안을 묶어서 이제 패키지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새모녀 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네. 하시는 거로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동익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식 명칭이 뭡니까? 사회보장 수급권자 발굴 지원법 맞습니까? 예, 그 법안 명의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예, 예. 실질적으로 이 법은 원래는 새모녀법이 아니고 예. 저는 세자매법으로 원래 법안을 준비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고양시의 세자매 사건이라고 예. 굉장히 사회적으로 쇼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아빠는 그 지방에서 그 이렇게 일용직 근무자로 하고 엄마는 없어가지고 세자매가 20만 원 가지고 살면서 다리도 부러지고 장애도 있고 학교도 못 다니고 한 이런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 쇼크가 있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거를 1년 동안 준비를 해왔었고 그 예, 이후에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또 새모녀 사건이 터지면서 예. 새모녀 법안이라는 민생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 수급권자 발굴 지원법. 예, 예. 예. 발굴을 어떻게 하라고 법에서 정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네. 그 학교 폭력을 당하든가 비행 정소를 가서 퇴학하면 그만이거든요. 예,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사회에 와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네. 예,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들 같은 거 아까 부양의무제 같은 게 있어 너는 이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지원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제대로 먹고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건강보험 그 비용을 체납한다든가, 예. 뭐 전기세라든가 를 체납한다든가 이런 그런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점 그런 사람들을 좀 어떻게든지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보고 또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면은 지역 내 그 어떤 사각지대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총 관리하는 뭐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하나의 그 위원회 TFT를 구성을 해서 네. 그 지역 내에 그런 그 사각지대 예를 들면 이제 한부모 가정에서의 그 자녀라든가 또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그 아동학대가 나타나는 것이 재혼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계층들을 좀 우리가 사전에 모니터하면서 네. 이런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자살 사건이라든가 이런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해서 찾아내자라는 그런 본질적인 법안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의 뭐 사회복지사라든가 말이죠. 특히 이런 이들은 굉장히 지금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뭐 한 사람이 뭐 수천 명을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더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좀 뭐 강조하신 바는 좀 없으세요? 저는 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자원을 네. 이 네트워킹하고 활용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사회 이 지역사회 조직 내에 보면은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문요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봉온수에도 전문요원들이 있고 또 지역마다 엄청나게 많은 복지관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사회복지 전문 인력들이 있고요. 예. 또 경찰도 있고요. 네. 또 학교에 가면은 상담교사라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해서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우리나라는 교육부다 안전행정부다 복지부다 동사무소 이게 다 따로따로 이 언밸런스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효율성을 못 높이고 있는 거예요. 체계화가 안 돼서.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개 조직에다가 무한정으로 인원을 충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뭐 부처관 칸막이만을 얘기하는데 부처관 칸막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민생 현장에서의 칸막이를 없애면서 없애고. 협력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 예. 이거는 이제 김한길 대표가 대표 발의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아,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법은 안철수 대표가 의원님. 대표 발의한 예. 것으로. 예. 그렇게 보군요. 다른 당의 의원들 무슨 지금 도장을 받으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다 그 내용들로 해서 예. 다 도장을 받아서 이 당론으로 발의가 된 거죠.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런데 다른 예. 당, 새누리당이라든가. 새누리당 같은 데는 어쨌든 이 문제점에 대한 거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시각에서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아직까지 뭐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본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모르겠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서로가 동의할 수 있고 합의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비판을 내놨어요. 복지를 정략적 이벤트로 활용하지 말라. 저 소식 들으셨어요? 예, 그건 뭐 저는 그 신경을 워낙에 정치라는 것이 예. 그 민생보다는 당리당략을 따지다 보니까 아하.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우리 민주당 시절부터 네. 민생을 굉장히 많이 챙겨왔어요. 예. 근데 사실상 언론 보도는 그야말로 자극적이거나 뭐 이런 게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또 그래야지 언론이나 국민도 관심이 많이 갖고 네. 또 민생이라는 거는 보편적인 삶이기 때문에 무슨 연예인이 자살을 했다든가 이런 세모녀 자살자 이런 큰 쇼킹한 거가 있지 않으면 민생은 잘 언론의 주목을 못 받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것이 좀 언론에 많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사실상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나 이렇게 새롭게 창당된 민주연합에서 행해왔던 것이 이제 보도가 되고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냥 새누리당에서 그런 비판 성명을 낸 것이지 새누리당도 얼마나 복지를 강조해 왔습니까 사실은. 네. 그러나 이제 이런
정치적으로 주도권 싸움 같은 것에서 그런 시각에서 이런 비판을 내놓은 것이 실질적으로 그거는 본질, 민생에 대한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잘못된 저는 논평으로 보여집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늘 논의할 때 이런 문제를 새누리당 의원들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대책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 아마 누가 그런 논평을 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거를 전혀 모르고 그야말로 네. 강리당략으로 그런 논평을 낸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민생을 강조하면서 오늘 뭐 복지시설도 방문하고 말이죠. 예. 민생 행보에 또 나서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말씀은 민생이라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모녀 복지법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 이제 복지를 강조한 면이 되는데 제가 내킨 김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예. 이 새정치민주연합 새로 창당된 신당 또 과거 민주당은 이 보수당입니까? 진보당입니까? 보수와 진보를 양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예.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는 일을 했던 거고, 예. 그러니까 삶 속에서의 복지고, 예. 정치 이념적인 면에서는 진보적인 면을 강조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예.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보수나 진보가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다만 정치 이념상에 있어서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민주적인 원칙을 더 존중하느냐, 네. 아니면은 과거의 어떤 왕정적인 그런 부분을 더 존중하느냐, 어떤 그런 문제에서의 정치 이념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우리나라는 또 6.25라든 민족상장의 어떤 그런 걸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이 좀 있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민생과 복지를 챙겨왔었던 서민과 중상층을 대표했던 정당이고 예.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로 보더라도 재벌을 중요시하고 재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보수적인 정당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는 걸 논하기 이전에 서민과 중상층을 위한 정당이냐 아니면 재벌을 위한 정당이냐로 이 삶 속에서는 민생에서는 구분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진보 개혁적인 정책을 주로 많이 내놓는 그런 정당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이 프로그램에서 예. 이부영 상임 고문이라고 계시죠. 예. 네, 그분하고 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드렸더니 과거의 민주당이나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는 초선 의원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과거는. 예. 그이는 고문이신데. 네. 그래서 이제 복지를 강조하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예. 이 기초연금 문제가 복지위원회 속은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기초연금 문제는 어떻게 되어갈 것 같아요? 기초연금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네. 새누리당이 원래 100% 어르신들에게 다 주겠다고 했다가 예. 70% 어르신들에게 주겠다고 이 30%를 제외시킨 거 아닙니까? 예. 30% 제외시킨 것까지도 우리 민주당에서 동의를 했어요. 예. 그럼 70% 어르신들에게는 다 줘야 되는데 예. 또 70% 어르신들 중에서도 국민연금 장기가입된 또 깎아서 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깎아서 주지 말고 70% 어르신들에게 다 줘라. 예. 그거 왜 거기서 또 깎느냐? 예. 그거는 벌써 약속에 대한 2번을 어기는 거 아니냐? 예. 100% 다 주는 게 문제가 있다면은 70%로 줄인 것까지 동의를 해주겠는데 네. 70% 중에서도 또 10% 정도를 또 깎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국민연금 장기가입을 보고 근데 국민연금이라는 건 아주 국가의 대계를 논하는 중요한 국가의 정책이거든요. 예. 그냥 기초연금 공약을 바꾸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자 그러다가 결국은 더 큰 국민연금이라는 체계를 건드려버린 거거든요. 예. 2천만이 가입해 있고 2천만을 위한 정책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펴나가야 되는데 예. 기초연금 대상자 30만 명인가요? 50만 명. 50만 명 정도를 좀 깎아서 주겠다고 2천만 국민이 가입한 연금 체제를 흔드는 이런 이 방안을 내놓은 거거든. 그래서 연금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기초연금을 주는 걸 저는 주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100%를 70%로 그 공약을 파기하고 깎은 거에 대해서도 그것까지도 우리가 양보하겠다. 예. 근데 왜 70% 다 주면 되지? 왜 거기서 또 그 2천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흔들고 불안하게 하는 왜 그런 거를 또 거기다가 딱 연계시키냐? 그거 네.
가입 기간과 연계하는 거는 하지 마라. 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굳이 국민연금을 가입 알겠습니다. 기간과 연계해서 그 2천만 가입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겠다는 이거는 완전히 국가의 혼란을 야기되는 예, 일이기 예, 때문에 예.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국민연금을 저희는 주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건 잘 알려진 얘기인데 이 타협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 그거는 그 정부 여당이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그런 식으로 연계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는 다 이미 입증이 된 건데 네, 아니, 그래서 고집 부리면서 포기를 안 하는데 그거는 고집 부리는 사람이 포기를 해야 되는 거지 합리적으로 그것이 잘못되는 게 다 입증됐는데 불합리한 거를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합리적인 결론과 합리적인 논리와 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어 불합리하게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들한테 양보해라. 이거는 정치적으로 주고받고 양보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 합리적으로 제대로 논의를 해서 옳은 방향에서 결론을 내려야지 위에서 지시 내는 대로 무조건 따르라라는 이 야당에게 강요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타협의 가능성이 있느냐고 여쭤본 건데 그냥 막 목소리가 막 높이 올라가시네요. 아니 이거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라는 게 정치적으로는 타협이라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 예. 국민의 민생과 삶과 국가의 장기를 내다본 이런 정책에 네. 있어서의 타협이라는 거는 이거는 타협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네. 서로 간에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정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예. 그냥 서로 잘못된 거를 하나씩 주고받는 이런 식의 타협이라는 거는 절대로 정치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말씀 예. 나누다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 국회 보건복지위의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100.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대구시장에 출마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이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yes or no 질문은 기억하십니까? 사전투표제 투표를 올리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9894님께서는 yes라고 적어주셨네요. 사전투표제 시행이 처음이라서 효과를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투표율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4228번님께서는 노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현저히 불합리한 투표제도가 아니라면 투표율은
본인의 의지에 좌우된다고 봅니다라고 적으셨군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들어갑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그 친구는 꾸밀수록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른 아침의 첫 얼굴? 그 첫 얼굴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맑고 투영한 피부, 그것만으로 눈부신 당신에겐 오직 SK2 피트라 에센스. 우리 강산을 푸르게 30년. 우리는 이제 숲이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학교에서, 도시 곳곳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작은 숲이 필요합니다. 작은 숲 모여 더 큰 숲으로.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킴벌리. 네, 6.4 지방선거의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죠. 오늘도 대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 인터뷰했는데요.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김부겸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오늘 다른 텔레비 출연이 있어서요. 예. 지금 서울 잠깐 올라왔습니다. 서울 와 계셨어요? 오늘 대구 무지하게 더웠다는데 24도 갔다는데요? 제가 아침에 나올 때는 조금 쌀쌀했는데요. 네. 아마 낮에는 많이 더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파란 우체통이 뭡니까? 파란 우체통. 예, 그게 아마 이 페이스북에 네. 일종의 저를 응원하는 일종의 지지자들의 모임인데요. 네. 원래는 저하고 관계에서 출발된 건 아니지만요. 네. 그분들이고 이제 하나의 페이스북 내에 저기 있던 후원자들을 자연스럽게 모으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인기가 있으시군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죠. 그러면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소속으로 당 공천으로 나오시는 겁니까? 그렇겠죠. 예. 예. 좀 무소속으로 나오는 건 그런 건 아니시고. 그럼요. 예.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대구는 이 새누리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제 서상기 의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대구에서 그래서 이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들 다들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야당이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분들은 아마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참 대구 시민들이 어지간한 분들이거든요. 지난 30년간 꼭 참고 변함없이 지지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대구 시민들의 삶은 정말 힘들고 팍팍합니다. 예.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자존심이 있고 자신들이 산업화 시대의 주역에 따른 자부심 때문에 그걸 참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새로 나아질 만한 어떤 기미랄까? 또 당신들의 마음속으로 아끼는 박근혜 대통령을 출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대로 비전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분들의 이 분노 이게 폭발되면 선거혁명으로 연결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네. 근데 중앙정부는 이 새누리당인데 지방정부가 야당이 되면 더 어렵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그동안 보면 많은 부분들이 소위 영남과 호남이 서로 쓸데없이 모든 것은 수도권의 기회나 인재나 돈도 다 뺏기면서 쓸데없이 이 경쟁의식 때문에 많은 것들을 뺏겼습니다. 기회도 뺏기고. 그래서 이제는
심지어 양도시에 광주시장님과 대구시장님이 달빛 동맹, 달구벌과 빛골의 동맹까지 맺어서 네. 앞으로 국책 사업은 서로 협력해서 하자고 지금 동맹까지 맺은 정도거든요. 예. 이럴진데 이렇게 정말 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박한데 예. 이걸 가지고 만약에 여야 당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단체장이 자기하고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지역민들이 이 절박한 어떤 정말 그 미래나가를 잘 살게 해달라는 욕구를 외면하면 큰일 나죠. 또 그리고 뭐 강 선생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딴 재주는 없어도 예. 그 무슨 어떤 지역민이나 또 우리 유권자를 위해서는 좀 몸을 이렇게 던지는 건 제가 좀 잘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어떤 성실성과 그분들과의 어떤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예.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지난 총선 때 서울을 수도권을 버리시고 대구 지역에 가셔서 40%가 넘는 지지율을 받으셨는데 조금 부족했죠. 네. 그래서 낙선을 하셨는데 그래도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기셨는데 이제 이 시작이란 말이죠. 네. 결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 고착주의 이런 것들을 돌파하려면 네. 좋은 정책을 가지고 대구 시민들에게 호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뭐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운동을 한 사람인데요. 그 어떻습니까? 어떤 공약을 가지고 대구를 확 바꾸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정치 공약과 뭐 경제 공약으로 굳이 나눈다면 예. 어떤 정치적인 이슈는 이렇습니다. 비록 대구 시작이지만 네. 결국 대구가 이렇게 낙후된 문제는 정치적 다양성이 없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단색지대가 되면서부터 활력을 잃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분들은 고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네. 근데 그걸 바깥에 드러내놓고 공공연하게 그분의 업적을 자랑하고 또 이런 건 잘 안 하셔요. 네. 오히려 가슴 속에만 넣어놓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고 예. 정말로 자랑스러운 박 대통령과 근대화의 공적을 국민들한테 자랑할 기회를 만들자. 예. 그 대신에 대구 분들한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민주화나 또 혹시 호남 지역 분들하고 같이 사는 연습 그거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정치 공약으로는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건립해서 예.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서로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해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전쟁 화해하고 예. 상생하는 틀을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정치 공약에서는 제일 앞선 거고요. 예. 경제 공약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어느 순간 활력과 일자리를 잃어버린 대구 경제, 예. 뭔가 경제 성장을 통해서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회를 주는 어떤 그런 한 측면이 필요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거처럼 무슨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뭐 이런 황당한 공약이 아니라 예. 지금 현재 IT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메디칼이라든가 예. 이런 대구시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그리고 말하자면 제2차 전지라든가 예. 뭐 이런 대구시가 그동안 해오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잘 말하자면 조직화하고 투자를 집중해서 네. 또 그동안 저희가 전통적으로 강했던 고기능성 섬유와 기계공업, 기계부품 이런 쪽은 그렇게 키워나가겠다. 예. 그러나 또 하나는 뭐가 부족한가 하면 예. 대구 시민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이 복지의 최저선이라는 게 대구가 조금 부족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로 나는 행복한 시민이다. 적어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정도는 내가 누려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네. 일종의 대구 미니멈이라 할까요? 그걸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행복한 삶, 또 한쪽에서는 일자리와 기회 이 두 축으로 경제 공약을 삼을까 합니다. 네. 그 외에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따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공약들이 시민들을 이제 감동을 시켜야 표를 얻으실 텐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정희 컨벤션 센터하고 관련해서, 네네. 이 전통적인 진보 세력이라고 할까요? 네네. 아마 지역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비판하던데요? 예. 그분들은 알고 계시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네. 일종의 역사의 평가 또 한 개인의 평가를 함부로 하려고 하느냐. 예. 또 박 대통령과 그 시기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한 사과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중앙 정치를 좀 했잖아요. 예. 해보니까 서로 이 산업화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공적, 민주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공적을 서로 인정하고 네. 서로 화해 소통하지 않고 네. 한국 정치가 나갈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서로 간에 마음을 열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사실은 주변에 저하고 같이 선거를 치르는 이른바 참모분들도 다 반대가 했어요. 아, 네. 그러나 그냥 내가 맞아 죽을 각오를 하더라도 나는 지역주의 넘어서는 정치해보겠다는 소신이 있으니까 예. 나 이거 한번 정말 호함치고 맞아 죽더라도 죽겠다 그런 심정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아마 이 부분은 조금씩 제 진정성을 네. 시민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되고 네. 그럴 때 그 많은 지금 비판하시는 그분들도 어떤 저희 마음이 어떤 거였는지 앞으로 또 일이 어떻게 될 건지를 조금 이해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죽하면 맞아 죽을 각오라고 표현까지 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점에 관해서 새누리당 쪽의 한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감히 저를 노 대통령과 같은 반열에 그렇게 비교해 주신다는 건 저한테 너무 과분한 일이고요. 예. 근본적으로 이제 그분은 저한테 딱 10년 선배 되시고 제가 오랫동안 모시고 정치를 해왔습니다만은 그분은 참 실력도 있고요. 네. 또 열정이 있어서 절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지 않습니다. 돌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저는 조금 사람이 허랑해요. 문제가 있으면 자꾸 피해가는 스타일이라서 저하고 그분을 이렇게 같이 비교하는 거는 언감생심이고요. 오히려 저는 제가 처음 정치할 때 맺었던 마음들, 옛날에 저희들 우리 김원기 전 의장님, 노무현, 재정구, 유인태, 원혜영 이런 분들 선배들과 함께 국민통합 추진운동을 했거든요. 예. 제가 그 연장선상에서 김부겸의 정치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고향에 가서 이 봉사한다 혹은 또 제 나름대로 정치를 정리한다 그런 심정에서 저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 막말로 검증되지 않은 그냥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겸손의 말씀으로 들리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이 지역구도 고착 상황 이걸 깨지 않으면 한 발짝 또 더 나갈 수 없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화 연결됐으니까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제가 오늘 앞에 다른 분에게도 이런 질문을 했는데 또 한 번 더 좀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 새로 발족한 이 정당 그리고 이제 전에 민주당 이건 이 진보 정당입니까? 보수 정당입니까? 글쎄 진보다 보수다라는 카테고리에는 들어가기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국민의 강렬한 정치 개혁을 열망을 담은 개혁 정당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자꾸 칼라로 가지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좀 애매한데요. 네? 좀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중도적이거나 심지어 보수적일 수도 있고요. 안보 같은 거. 또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보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편적 복지 같은 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자꾸 한 당을 어느 한 색깔로 이렇게 꽉 규정 짓는 것은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를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설명하시는 방식들이 다 다르세요. 그러셨어요? 어떤 이들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분까지 나왔어요. 네. 이보영 정 상임 지금 상임 고문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 기초고 선거 공천 폐지 이거 철회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까? 예, 그럼요. 저는 최소한도 저희들이 이제 불과 한 달 전에 한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전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너무 조금 과장된 이야기일 거고. 과장된 얘기입니까? 예. 문제는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당 후보들을 살려내고, 우리 당, 다 이제 무소속인, 형식상 무소속 후보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어떻게든 말하자면 효과적으로 우리 당의 지지 후보를 어떻게 우리가 선정하고 그분에게 힘을 모아주고 지지자들에게 어떤 말하자면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하는 그 고민을 해야죠. 지금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 안 지켰으니까 우리 안 지키면 어때라고 하면요. 이건 심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여당은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언론 환경이 조금 문 떼고 가도 되지만 저희들은 만약 그 상황이 오면 이건 코미디죠. 제가 또 그저께 극한 표현을 해서 제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만. 쓰레기라고 하셨던가요? 아니, 국민이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지 않겠냐. 그런 우려가 있다. 했는데 제가 조금, 흥분해서 조금 점잖지 못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을 믿으시자는 거죠. 이 시기에 국민들이 그렇게 역대 선거에 보면요. 결코 그렇게 가볍게, 막 이렇게 혼란해서 좋은 일꾼을 못 뽑는가. 그거는 지금 너무, 이제 현재 여론조사 일비하는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1번은 한 사람인데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6번 여러 사람이 이렇게 분산은 되게 되면 예. 분리할 거라는 얘기가 많던데.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분리해 보이죠. 예.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방법은 있다. 예, 격화가 되면요. 네. 아마 기호 1번이라는 게 그게 이제 돈을 주고 공천을 받은 건지, 네. 혹은 이제 그 국회의원의 똘마니가 되고 받은 공천인지 이렇게 막 공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기호 1번이 이 정치적 불신과 어떤 거짓과 근거 정책의 낙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분리할 수도 있다. 그럼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가장 약속으로 해진 상징이잖아요. 네. 첫 번째 거짓말, 얼마든지 네. 또 말하자면 국민들의 그 판단을 믿어도 좋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후보들 사이에서 좋은 후보 쪽으로 이렇게 표를 모으는 방법은 또 과거 전통적으로 야당 지지자들이라면 그런 지혜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하도 잘하셔가지고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신 분이죠. 김부겸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 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이따가 같이 점심 먹을까? 다음에. 오늘은 하노이에서 점심 약속이 있거든. 뭐? 오늘 하노이에서 점심을? 아시아나 하노이 주간편 증편호납. 밤에도 낮에도 편리하게 모십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도 에듀윌.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희망을 잃지 않았던 새터민 유진 씨에게 기프트카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기프트카의 67번째 주인공 강유진 씨가 만드는 인형. 누구와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현대자동차그룹. 네, 사전투표제 투표를 올리는데 효과 있을까요? 오늘 yes or no 질문이었죠. 2055님께서는 yes라고 적어주셨네요. 반면에 0639님께서는 no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